부동산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심플리의 부동산 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안녕하십니까, 심성경입니다. 오늘 민현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병철입니다. 오늘도 아주 힘차게 출발을 외쳐주시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같이 방송을 원래 이효정 소장이 휴가 갔다 와서 같이 해야 되는데 네네. 상담이 길어지네요. 어제 오늘 상담이요, 네. 엄청나게 누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신속 통합계획, 모아타운 등등 또 신속 통합계획 2차 공모가 또 시작되잖아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외부 언론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가 뭐 주택 가격이 막 떨어진다, 뭐 억억억 떨어진다, 네네. 뭐 거래가 침체다라고 하는데, 반면에 이런 그 투자로 할 수 있는 다세대 빌라라든지 네. 뭐 이런 쪽에는 아직까지도 그 부류는 아직 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그럼- 상담 들어오는 것도 보게 되면 네. 저도 어저께 엄청 바빴거든요. 네, 그러게요. 언론에서 여기저기 뭐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 더 네. 이상 이제 부동산 투자는 지금 할 때가 아니다라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향후 시장에서 어떤 상품이 가장 유리하고 수익성이 날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 중심에 뭐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또 예상지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막 이제 막 계속 빠지는 지역은 뭐 팩트니까요. 솔직하게 네.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거래가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금매물 금매. 형태로 네. 많이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는 있는데, 이렇게 막 개발지를 지정을 해주면서 그 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권리산정 기준이다, 개발행위 제한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네. 이렇게 되면서 사실 뭐 진입할 수 있는 거를 아예 봉쇄를 해버리잖아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건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옆에라도, 그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차후에 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만한 곳들이라고 예상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냥 투자를 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직접 현장에 지난 일요일 날도 이제 면목동에 그래요. 저기 모아타운이 지정된 곳에 보면은 와 정말 뜨겁습니다. 그죠? 그래요. 그 면목동 같은 경우에는 뭐 매물 몇 개 나온 거 자체들이 그냥 하루 아침에 다 나갔다고 그때 얘기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직 뭐 조합 설립 이전이기 때문에 온전한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 물건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데, 자, 네. 그 빌라 혹은 물건을 서로 차지하려고 쟁탈전이 아주 뜨겁습니다. 저 보니까. 면목동은 좀 투자 금액이 뭐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되나요, 그쪽이? 저희가 이제 뭐 최근에 진행했던 상품에서는 뭐 실투자금이 한 1억대 초중반. 네, 저렴하네요. 네, 아마 지금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들 한뭐 2억 원, 2억 5천만까지 가는 것들도 있던데.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발표 나고 나서 한 1억 정도씩 매매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신축 빌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상에 나와 있는 거하고 실질적인 필드에서 뛰는 거하고는 또 확연한 차이가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좀 언론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는 감추기 바쁘죠. 아마 오늘 저희 뉴스를 보는 언론인들이 있다고 하신다고 하면 좀 기사에도 실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더군다나 정부나 이제 서울시에서 밀어주고 있는 그 사업, 뭐 네. 모아타운 신속통합 계획은 정말 현장의 어떤 그 실제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뜨겁습니다, 정말. 그래요? 열기가. 뜨거워서 그런가? 민영 얼굴도 빨개졌네요. 네, 불타는 고구마가 됐네요. 밖에 비도 오는데 말이죠. 네. 그래요. 하여튼 상황은 현장마다 조금씩 틀리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막아놓고 거래가 안 된다고 해도 또 돈이 될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흘러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 한마디로 할 사람들은 다 하고 있다. 네.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세 부르고 손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어떠한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될지 옥석을 가리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뭐 지금 민현님 방송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전문적인 방송인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준비된 멘트. 아우 좋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엊그제 그 현장에 또 한번 다녀와가지고 그 열기를 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좀 힘을 실어서 말씀을 나한테 드릴 수 현장 있다. 가서 엄청 싸웠다면서요. 여러 가지 그 다채로운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뭐 잘 마무리해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즘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요. 네. 이거 조금 전에 나온 기사예요. 네. 11시 50분에 제가 이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컴퓨터를 키자마자 나온 속보 형태라서 제가 지금 한번 창을 띄워놨거든요. 네.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요. 제2의 해외 건설 붐을 일으키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내 것도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마치 이제 70년대 그 중동에 우리 그 건설 기술자들이 가서 네. 그 여기 뭐 인프라나 뭐 SOC 사업이나 아파트 그거를 다시 재현하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워낙 달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달러가 올라가다 보니까 원화가 다운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주를 다른 선진국, 특히 일본 같은 건설 선진국이거든 거기도. 네. 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수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좀 이쪽으로 좀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환율 자체가 어제도 뭐 1,350원대 돌파했다고 오늘 또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원화 가치 떨어지다 보니까 어차피 이것도 우리가 입 잡아서 수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사실은 되게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이게 197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네, 네. 그때 당시 아까 전에 얘기했던 1970년대에 중동붐. 중동붐. 그때 그래가지고 웬만한 분들 뭐 해외 많이 나갔죠. 저희 가족들 친인척들 중에서도 갔다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때 많이 달러들 벌어 오셨죠. 우리 산업 여건 많이 벌어왔죠. 분들이.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 돈을 갖고 와가지고 집을 엄청나게 산 거예요. 왜냐면 그거 가신 분들이 사실 돈이 많으신 분들이 가는 것보다는 지금으로 말하면 3D 업종이다 보니까 네. 그분들이 나가서 큰 외화를 벌어갖고 들어왔죠. 네, 네. 그 돈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집을 막 매수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분양 우리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금액이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분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선분양 후시공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당시부터, 그 당시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건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 집값이 너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1970년대 분양가 상한제가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너무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 집값보다는 싸게 분양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 자체로 해서 정확한 원인이 있었네요. 원래 그 당시에. 그때서부터 된 거 이게. 네, 중동 붐에 달러를 벌어들여와서 그 당시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렇죠. 과열되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했다. 그래서 저번 정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도입을 시킨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네. 원래 그게 거의 대부분들은 공공택지 같은 경우들은 분양가 상한제에 계속 유지가 돼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일부 중간에 그때가 언젠가요? 2000년대 초중반 때 이제 노무현 정부 정권 때. 그때는 주상복합이 한참만 붐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왜 주상복합 같은 경우 고가로 짓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타워팰리스라든지 뭐 아이파크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시공비만 1,500만 원, 2,000만 원 가깝게 시공비가 책정돼 있었거든요. 엄청 고가잖아요. 지금 700만 원이 지으라고 하는데. 그때 평당.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다 높네. 보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요. 그때도 뭐랬냐면 주상복합에만 고급 주상복합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 민간주택은 잘 안 건드렸거든요. 왜 민간주택 같은 경우 자율민주주의인데 그렇죠. 그죠?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네. 높으니까. 근데 그거를 저번 정부에서 강력하게 제지했죠. 그래서 뭐 주변 시세의 50%에서 90% 사이에 네. 분양가를 변동으로 주게 되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뭐 전매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입주에 대한 기간 자체들을 정해주면서 분양을 하기 시작을 한 건데 네. 사실은 저는 그런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 자체가 물론 1970년대에 해외 건설 붐이 일어난 다음에 시작한 거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봤었을 때는 그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근데 청약통장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주변 시세보다도 싸게 사는 싸게 건데.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또 막 청약이 실질적으로 막 붐이 막 일어났다 지금 많이 좀 사그라든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뻔하거든. 왜냐면 내가 지금 분양받은 금액보다 만약에 입주할 때 분양이 더 떨어질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청약을 그렇지. 포기할 수 있다. 예. 왜냐면 집값이 기본적으로 뭐 30% 빠진다, 뭐 50%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우리가 하락론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주변 시세 80%면 20% 정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근데 30% 50% 빠진다 그러면은 청약받을 일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다.
이거 제 생각입니다. 이 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얘기 중에 최근에 이제 그 공공 재개발 이번에 지난주 8개 지역이 선정이 됐잖아요. 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제외 한다는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 네, 공공 재개발. 네. 대신 절반을 가져가잖아. 그렇죠. 절반은 늘어난 용적률에 대한 만큼- 세대수 늘어난 거, 그다음에 면적 대비해서 절반을 가져가다 보니까 뭐 당연히 원주민들한테 사실 뺏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한다.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없다고 쳐도요. 네. 뭐 지자체에서 이제 분양가 심의를 하거든요. 보통 제재를 합니다. 너무 비싸게 팔게 되면 분상이 없더라도 네, 제재를 한다. 제재를 하죠. 네. 근데 어느 정도 선까지만 좀 지켜주면 좋은데 사실 미분양도 놔주고 사실은 뭐 거래도 좀 안 되고 막 이래 줘야지만 사실은 주변에 내가 이 동네는 어느 정도 금액까지가 맥시멈이다라는 게 딱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으면 천정부지로 막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재는 하긴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네. 근데 뭐 그거에 대한 뭐 차오니까 아직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현실이니까 하여튼 제가 이제 첫 뉴스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제2의 해외 건설붐을 일으키자 그래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옛날에 우리나라 기업이 수행한 세계적인 대형 프로젝트는 뭐 1980년에 리비아 대수로 공사가 있었었고요. 뭐 리비아 같은 경우도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94년도에 말레이시아 파트로나스 타워, 2010년도에 아랍에미레이트의 부르츠 할리파 등을 예로 제시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가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들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인건비 비싸가지고 굳이 가려고 할까? 그냥 수주를 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인력을 쓰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거기다가 이제 과거처럼 그냥 인프라만 구축해주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반도체, 통신, 문화를 아우르는 K-스마트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수출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뭐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어떤 인프라 시설, 뭐 주택이나 뭐 도로, 항만, 철도 이제 그런 거 복합적으로 이제 그 한국의 모든 기술력을 투여해서 그런 K 스마트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결국 수출한다고 하네요. 대기업 배불리기 아닐까요, 이거? 결국은 그렇죠. 대기업 일자리, 기업의 먹거리를 더 이렇게 만들어주는. 우리 일반 직원 보고 그죠? 가라면 안 갈 거 아니야. 뭐 본사 직원은 가겠지. 네. 하지만 하청업체들 뭐 가라 그러면 인구들이 다 지금 대부분들이 중국 사람, 몽골 사람, 파키스탄, 스리랑카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 사람들 보고 가려면 가겠습니까? 예전에야 정말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한국에 계시던 이제 우리 산업 여건 인력들이 가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의 네. 인력을 많이 또 채용하지 않을까. 현지 뭐 인력을 그런 쓰겠지. 생각도 드네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에 있는 친구들인데 기술력이 없는 애들이 이거를 공사를 맡기는 거지. 공사 능력도 되고 뭐 건설 능력 다 되고 인프라 다 구성되는 사람들이 사실 외국에다 수주를 맡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외국 건설사가 들어와서 건물 짓는 거는 저는 못 봤거든요. 다 이제 한국 내에서 우리가 다 그 해소가 그렇지.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월드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있는 트럼프지만 사실은 브랜드만 따온 거지 결국은 대우건설이 씌웠던 부분들. 그죠? 맞아요. 그거예요. 트럼프 월드 생각하니까 또 우리 여의도 옆에 또 생각나요. 바로 보이네요. 용산도 있고 음. 부산에 백스코에 앞에 있고 하여튼 이런 해외 쪽으로도 눈을 좀 돌려보자. 뭐 참신한 나라에서 발상인 것 같긴 보자. 해요. 아무튼 그래요. 예전에 성공 사례를 갖다가 어떻게 잘 상담하시고 오신 겁니까? 또 힘드네요. 어? 조금 이제 배도 고프고. 인사 좀 드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늦었습니다. 상담이 길어져가지고. 그래요. 호야님, 꿀팔자님, 강필님, 안티파리스타님, 파르티잔. 파르티자님. 한 1000번은 본 것 같은데 지금 파르티자님. 원희룡은 역시 국내 건설은 안 하겠다는 거네. 국내 건설을 하겠다고 공공 재개발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아니 근데 그것도 지금 신경 쓰기 바빠 죽겠는데 방금 뉴스에 속보로 나온 거예요. 해외 건설을 하겠다. 해외 건설 수주한다고요? 네, 수주 한번 해보자. 네. 해보자는 거지. 한국 기업과 정부는 민간 협력 팀 코리아로 한 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곧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랑 원희룡 장관이랑 근데 해외 순방 건설사들 애들 데리고서는 네, 해외 뭐 순방 가야죠. 28개국 뭐 순방한다고 또 그죠? 우리 그 김건희 여사 딱 끌고 그리고 뭐 원전 지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탈원전 다시 이제 바로 잡겠다 해가지고. 네. 이게 원전 수주 하나 하면 거의 뭐 원전 산업 1년 먹거리 그냥 나오는 건데 이걸 슈퍼 문재영 형님이 다 막아놓고 다 백지화 시켜가지고 난리거든요. 그래요. 원전 수주도 좀 빨리 하고
우리나라 뭐 건설 기술 세계에서 최고인데 부르즈 칼리파 막 이런 거 삼성에서 지은 거 보면 끝내주잖아요. 되게 전문가네요. 우리가 이때까지 헛짓거리했네. 우리 전문가님 이제 오셨는데. 아 그런 거를 해야지. 이거 부르즈 칼리파 이런 거 해야죠 빨리. 그래서 이런 거 다 못하게 뭐 이재용. 저희는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거 하게 되면 우리 일반인들은 가는 건 아니다. 네. 대기업이 가서 수주하게 되면 그쪽에 인력을 쓸 거기 때문에 결국엔 대기업 돈 벌어주는 배불리기 형태다. 돈 벌어야지 뭐요.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돈 그래요. 벌어야지 장땡이지 뭐. 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었어. 하여튼. 네. 그런 내용이 나왔다. 네. 그다음은 뭡니까? 여기서부터 봐야지. 아 여기서부터요? 네, 이거 이후에 끝에서부터 보다가 아니 이게 갑자기 내 속보로 나온 거라니까. 아, 속보. 바로 12시에. 네. 그래서 본 거야. 공공부 재개발 8군데 추가 후보지로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선정이 됐는데 뭐 첫 삽뜨기까지 산 넘어 산이라는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네요. 근데 사실 공공 재개발이 그죠? 어우, 대단하신 분이네. 공공 재개발이 사실 진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해야 되냐 말아야 돼. 아직까지도 이걸 좀 배척한다고 그래야 되죠? 네, 그 공중 원주민들이. 들어간 거는. 하는데 제가 이 그다음 뉴스도 같이 갖고 온 거거든요. 이 같이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 1차로 공공 재개발을 선정한 지역들 중에 신설 1구역과 전동 9구역이 지금 이제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를 했다. 네. 그래서 이게 착수가 들어가게 되면 내년 정도쯤이면은 이제 구역 지정이 될 거고 정확하게 본지구 지정. 네, 본 지구 지정이 될 거고 저도 뭐 언론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진행을 해서 내후년에는 사업 수행인가를 받겠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LH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자체를 좀 이렇게 선도로 뭔가 보여주게 되면 딱 나머지 따라오죠. 지역들도 아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아 너무 근데 복잡해요. 저도 이 고객 중에 한 분이 거여 새마을 저기 지구에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네. 아니 무슨 단톡방이 한 3개가 있대요. 왜? 그러니까 공공재개발 저기 추진위원회. 수준이니까 또 비대위가 있었고. 그죠 비대위. 하나 또 뭐야? 그다음에 그냥 민간으로 민간으로 돌아가는 재개발. 그다음에 신속통합기획. 세 다양한, 군데로 나눠져가지고 다양한 사업 방식에 맨날 싸우는 있네요. 거예요 맨날. 그 노인네들 막 뭐 떡 돌리고 막 이러면서 자 우리 좀 지원 좀 해주세요 막 이러면 노인네들이 까똑까똑 오면 여기 좋네요 이러고 막 이러고 올리고. 아니 그 세 군데서 맨날 돌아가면서 싸우니까 뭐가 진행이 되냐고. 하긴 이해관계가 푸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거기도 이제 다 이제 머리에 띠 메고 내가 여기 왕이요 하는 사람들끼리 내가 주도하는 사업을 하면 말이지 뭐 저런 개똥 같은 사업지랑은 비교가 안 되게끔 내가 한다니까 뭐 이러니까. 이게 사실 공공자 들어가는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들어가가지고 그 구역을 신청 들어가가지고 현재 예비 구역으로 지정된 분들 중에 어떤 거 그때 당시 제일 걱정을 했냐면 우리 아파트 이름에 LH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거 내 아파트가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내 아파트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마을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네, 혹시 무슨 마을, 그렇죠. 정든마을.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아니 안 한다고 했는데 그냥 뭐 저기 정부에서 네. 그 정비구역 수립에 대한 그 비용 같은 거 보전해주고 그 대가로 너희가 써야 될 돈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줬으니까 임대 아파트 비율 좀 올려줘라. 그치, 그건 절반을 가져가는 거였고. 네. 그 이거 얘기하는 게 공공 재개발인데 이 공공자 들어간 상황에서 이제 김현미 누나가 약간 이렇게 빨간색 막 그런 색깔을 보이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괴뢰군 공산당이 그러니까 공산당이 하는 거 아니냐? 공산당이 하는 거 아니야? 공짜 들어가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도 사실은 신설 1구역이 혹시 나중에 이름을 딱 줬는데 뭐 신설 뭐 설렁탕 마을 막 이런 거 들어가고 그지? 그건 신선이잖아요, 신선. 아니 뭐 헷갈릴 수도 있지. 신설렁탕 1구역 뭐 마을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치? 지금 이 두 개 구역이 가장 좀 공공 재개발 중에 빠르게 지금 빠르죠. 진행되는 거죠. 왜냐면 신설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개발을 진행을 하려고 예전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2004년도인가요? 꽤 네, 됐어요 이거. 맞아요. 오래됐는데 진행이 안 돼. 안 되죠.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 그럼 막 신축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진행 못했던 거를 사실 공공 재개발 들어 진행하는데 사실 세대수 얼마 안 돼요. 네. 이거 조합원수 100명도 안 되고 내가 알기로는 조그맣네. 조그맣고 이거 신축으로 이번에 들어가는 것도 여기 나오는데 당초 169가구에서 네. 299가로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큰 사업지는 아니에요. 한 2동 들어가면 끝이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여기 높이가 25층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그래. 300% 용적률에 35층 넣어줬으면 그죠? 좀 더 내가 봤었을 때는 주변 녹지 공간도 좀 더 좀 볼 수 있었을 그러니까 텐데. 건폐율 좀 높여가지고 줄여가지고 좀 하지. 아니면 내가 봤을 때 분양가 때문에 그럴 거야 아마. 왜냐면은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가랑 이걸 찬성하면서
근데 10층 올라가게 되면 분양가 자체가 거의 억 정도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10층 단위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저렴하게 지으려고 25층으로 지은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렇게 되면서 사실 핵심지잖아요 이거. 핵심지죠. 도심지랑 네. 가깝고 청량리역이랑도 가깝고 그죠? 청량리역과 우리가 동대문 쪽에 있는 우이 신선선 그리고 네, 1, 2호선 그런 트리플 라인에서 역세권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심권에서 되게 그 인접한 지역인 거고 뭐 정릉 구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 청량역 옛날 그 뒤쪽이잖아요. 바로, 그죠? 네, 바로 네, 뒤쪽에. 정면이죠. 네. 네. 거기도 이해관계가 엄청 많아가지고 빠졌었던 거잖아 원래 재촉돼가지고 개발이 안 된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비어있던 거를 공공재개발 들어가게 되면서 전농 뉴타운도 이제 거의 완성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럼 결국엔 청량리와 도심권 사이에 입지는 되게 좋은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 아파트 분양받는 거나 아니면 여기에 또 임대로 들어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리가 좋은 데 들어가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시범 삼아서 어떻게 지어진다. 그리고 브랜드는 누가 선정이 됐다. 그리고 뭐 저 신설렁탕 마을 이런 거 안 한다. 진설말 신설렁탕 마을 이런 거 우리 이름 짓거나 뭐 LH에서 그런 거 관여하지 않고 예, 임대 비율만 좀 주면은 이렇게 멋들어지게 저 돈 지원해가지고 팍팍 밀어주겠다 이런 거를 보여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무게추가 실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저는 전 정부에서 이제 이 국토부를 이게 역임을 하셨던 분들 보면은 숨어 있어요. 어디에? 아니 맨날 뭐 청사에 숨어 있나 봐. 그리고 사진 찍을 때만 나와가지고 맨날 이러고 있어. 저러고 있잖아. 막 변창 이러고 있잖아 맨날. 야 그게 옛날 우리 그 네. 옛날에 개발 독재 시대 때 그지. 했던 그 노태우 가던 거 전두환이 하던 거 막 이런 박정- 거잖아요. 모자 하던 쓰고 거. 하이마 쓰고. 70년대 막 60년대에도 막 그 기사 내용도 보게 되면 뭐 서울시장 나와가지고 보면 진짜 이 말대로 막 하이마 쓰고 맨날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김현옥 시장이 많이 네. 그지 그 양반 끝내주죠. 맨날 뭐. 이러고 있어. 의지에서 이러고 있어. 왜 안 됐냐 이거지. 저 뭐냐. 근데 그 와중에 지휘봉 갖고 다니신 분들도 계셨어요. 맞아요. 제가 설명한다고 뒷짐지고 딱. 그때 철저하게 군사 그치, 독재 그때 문화가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근데 이게 뭐가 그러냐면 이 공공 재개발, 공공 주도 복합 개발 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 설명회라는 거를 안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네. 사업 설명회 이거 그냥 막 지정은 막 해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오 재개발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국토부에다가 막 서신을 보내 인터넷으로 막 질문 보내고 답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모르지. 거야. 그리고 공공이래. 그리고 청산이래. 이러니까 이거 미치겠는 거지. 이제 이게 뭘. 1차는 그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역들이 지금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왜냐 소통이 안 되니까. 무슨 물어봐도 답이 없는데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하라면 하라 해야 하는 거지 뭘 그렇게 말이 많아. 자료를 보니까요. 1차 그 서울지 공공재개발 24곳 지정된 곳 중에서 네. 신설 1구역과 전남 9구역을 포함한 총 12곳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에 12군데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안 거죠. 하겠다는 얘기죠.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저희 뭐 이거 렉 걸렸습니까? 네. 안 뭐가 저 답글도 안 나오고 어저께부터 뭐 이상한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 그래요? 큰일 났네요. 진짜 재미없습니까? 큰일 났네요. 그래요. 저희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왜 한참 얘기하다가 댓글이 안 올라오면 뭔가 진짜 불안해. 멈춰진 걸로 생각하고 그 시청자 수도 29명에서 계속 렉 걸린 것처럼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진짜 안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안 되면 PD라도 좀 올려줘요. 우리 안 되는 줄 알잖아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댓글 좀 올려주세요. 뭐 네. 댓글 올려주시게 되면 저는 뭐 인피디인데요. 제가 한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올려주고 좀 해.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번에 선정된 8곳이잖아요. 8곳. 이 8곳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이제 2차 공모 선정 지역인데 여기는 자기네들이 원해서 집어넣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차하고는 조금 결이 좀 결이 다르죠. 다르죠. 다르다. 네. 그 아현일 구역 같은 경우에는 돼지 슈퍼. 결국은 이렇게 가네요. 결국 가야죠. 그래서 저희도 그랬잖아요. 그거 민간으로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네, 어려우니까 공공이 이런 데는 좀 시범 사업으로 지정해가지고 네.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잘 됐네요. 정확히 맞추셨네요. 그 기생충에 나오는 그 돼지 슈퍼 그 맞아요. 지역이죠. 네. 거기예요. 거기도 원래 옛날부터 개발한다 안 한다 문제 얘기들이 많았었고 해야죠. 그걸 어떻게 안 합니까? 근데 거기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마포에서 우리가 서울역으로 넘어가는 만리제고개 있잖아. 그 만리제고개가 거의 완성되는 거야. 근데 거의 완성되는 거예요. 거의 완성됐어. 이제는 남아 있는 필지가 필지라고 하면 좀 그렇죠. 남아 있는 부지가 되게 없죠. 작아요. 네. 마포역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 거기 뭐라고 말해야 되지? 한 350m 안에 그거 일부 좀 남고 나머지 다 개발이야. 네. 왜냐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로 다 묶고 막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동네도 이제 거의 완벽하게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거죠, 이제. 이거. 네, 그래서 얘가 진짜 뭐 8군데 추가 지정됐는데 이 동네도 또 이제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거 네. 저희 가봤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도 나도 뜨끔했다. 뜨끔했지. 이거 만약에 이거 네. 왜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지금 투자를 시켜드렸었으면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제가- 우리가 벌써 한 2달 전이잖아, 2달 전. 아니, 내가 끌고 왔었잖아요. 이거 투자 유치하자고. 유치하자고. 근데 했었으면 문제가 생겼지. 근데 원룸이면 3억이야. 원룸이 투자가 투자금에 3억이었지. 투자금 3억. 매매가가 5억 5억 5천 네. 뭐 그 정도 됐었고. 근데 이렇게 되면서 얘네들이 권리 선정 기준이 네. 그 전으로 됐기 때문에 혹시 또 몰라. 왜냐면 이게 그때 이런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 왜냐면 그 건축주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첫 분양이 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혹시 권리 선정 기준 걸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 네. 내가 그거 따져보진 않았지만. 근데 이긴다니까요. 제가 알아요. 이거 건축허가 기준일이지 권리 산정 기준일 뭐 등기 이전일로 치는 거지 같은 경우 또 그런 경우가 어딨어.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에 나오는 게 이거 나오잖아요. 재산권 침해 등 개발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다. 그렇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내가 이제 1차하고 2차하고 차이점이 그거라는 네. 거지. 2차는 그거를 다 생각을 하고 주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넣은 거야. 네. 응? 1차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네가 그냥 지정을 지정해버리니까 해버린 거죠. 내가 반발이 심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주민의 동의가 최하 30% 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내가 봤었을 때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이거 공문을 딱 읽어보니까요. 신통도 마찬가지고 공공재개발도 마찬가지고 한 3일 간격으로 이제 두 군데를 터뜨렸거든요. 근데 이거 공공재개발은 이제 선정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웃겨요 이것도. 먼저 그러면 권리 산정을 그따구로 정해놓을 거면 이게 그러니까 전임 장관들이 개떡같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진짜로 이런 거 보면 짜증 나거든요. 현미 누나야 아니면 창음이 형이야. 현민 누나가 만들었지. 그 다음에 누구였냐? 변창흠 다음에. 변창한 노영욱. 다음에 노영욱이. 그분은 뭐 하냐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그 사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월급 받고 이거 끝난 거야? 하고 저기입니다 이러고 그냥 끝났어. 좀 많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네. 인사들 아니었어요? 아니 맞아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욕바지였죠. 네, 총알바지. 어, 욕바지. 마지막 욕바지였지. 정권 말미에 총알바지였어. 변창흠이 이사 대책하고 막 3기 신도시 LH 사태 터지고 다 개쌍욕 개 진짜 개욕을 처먹으니까 이제 슬그머니 나는 이제 낙마다 하고 한 다음에 공석으로 내어줄 수 없으니까. 그치. 야 어디 있어? 야 형우가 이럴 때 너야. 마지막 빨리 야못 빨리 뛰어. 아니, 공판해줘. 이게 사실은 집안에 이거 지금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 가문의 영광이잖아. 근데 형이는 아니야. 형아 너야 임마. 빨리 와 이제 너야. 마지막 욕바지를 부탁해. 해서 욕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뭐 드시고 왔어요. 조선시대 뭐 그런 옛날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보면 막 나오잖아요. 이런 좀 높으신 분들. 네. 어? 근데 내가- 그분들이 진짜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몰라. 그냥 수염만 네. 쓰다놓고 있어 이렇게. 뭐 가문에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족보채 찾아보면 뭐 옛날에 뭐 네, 영의정 영의정, 하셨다 오의정 좌의정 하셨다 막 이렇게 나오면서 그죠? 이 남은 게 가문의 영광일 수도 있지만 이거 얼마나 후대에 있는 사람이 어, 봤었을 때는 권리 산정이라는 거에 그 개념을 얘네가 좀 명확하게 고시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이전을 하면 청산이다. 이거는 투기 세력 유입을 위해서 뭐 공공 주도 복합 개발 뭐 이런 쪽으로 뭐 정해놓은 거는 내가 좋다 이거야. 그러면 공공 재개발이라는 거를 매해마다 발표를 한다. 지네가 그렇게 고시를 해놨으면은 동의서를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자, 나는 그 집 필요해서 그냥 이 동네 돌아보니까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잘 모르니까 엄마랑 같이 부동산 가가지고 이 동네 저 집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 동네 집이 요새 4억 정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 대출 없고 이 정도 집이면 사도 되겠네. 시골에서 왔어. 잘 몰라서. 모르니까 샀어. 근데 그 다음 해에 공공 재개발로 선정이 됐대. 근데 나보고 너 왜 여기 집 샀어? 병신아. 너 이제 큰일 났어. 이러는 거야. 그거를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라고. 너 여기 왜 샀냐? 너 청산이야. 아니 이런 개 같은 법이 어딨어요. 하여튼 개 같은 법이지 이게. 그러니까 권리 산정 기준도 제대로 안 세우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신속통합계획도 제가 막 되게 화를 내는 게 뭐냐면 권리 산정 기준일 뭐는 정해놓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공모일 기준이다. 뭐 등기가 이전이 안 되면은 그래서 마포구청 자료를 제가 찾아놨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정확한 답은 모르겠으나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저희가 드릴 수 없으나 그럴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지랄을 해놨다고. 그러니까 몰라. 그러고 나서 모아타운 가가지고는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까지 건축 허가를 득한 현장은 입주권을 부과하므로
아니 무슨 말장난을 그따구로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기야? 도정법과 건축법의 차이라고 이제 얘기를 그쵸. 딱 정하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1차 우리가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에도 공공재개발, 공공주도복합 개발은 그냥 자기네들이 선정했기 때문에 그때는 논란이 있어요. 100%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근데 2차 공모하는 것부터는 벌써 권리산정기를 정해놓은 다음에 이제 선정해 주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빼박일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빼박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그럼 건축 허가를 왜 내줍니까? 건축 허가를 그냥 그걸로 행위 제한 구역으로 걸어놔야지. 그러니까 그 행위 제한 구역을 하기 전에 건축허가는 내줄 수 있겠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이제 부딪히는 상충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나는 땅 주인이에요. 내가 집을 지어서 이걸 팔라고 건축 허가를 구청에다 제출해가지고 구청장 도장을 다 찍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나는 거부를 했어. 나 개발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주민 소수 30% 마이너리티의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냥 올려버리는 거야. 저 새끼 죽이라고. 그러면 구청장이 나랑 사이가 안 좋아. 걔네 어디가 됐든 간에 30%만 걷어와가지고 저 건축주 하나 말려 죽여버립시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작정하고. 그러면 신축 허가를 내주지 말고. 근데 그게 쉽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이런 이해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 이 상태로 이 지경으로 가잖아요. 100%다 행정소송 다 들어옵니다. 왜? 이거 재산권 침해잖아. 그렇죠. 국민의 재산과 그 안전을 지켜야 되는 국가가 앞장서 가지고 건축하는 사람 혹은 그 집을 산 사람의 재산을 박탈해 가는 거거든요. 특정한 고시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시일이 작년이면 올해 2차 공모를 할 때는 2차 공모의 권리산정 고시일을 다시 해야 될 거예요. 아니 작년에 정해놓은 그대로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면 대체 어디에다 공사를 하라는 거고 무슨 집을 사라는 거야 우리한테. 그러니까 2년은 정해놨잖아. 2023년 12월 달까지. 그때까지 진행이 안 되면 안 되면 해제를 해제가 하겠다는 되는 얘기란 거예요. 거고. 협박을 한 거지 오히려. 그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박선희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공공재개발 미선정된 것도 현금 청산되는 건가요? 미선정이 됐는데 현금 청산은 안 맞죠? 선정이 되고 이제 사업이 확정이 돼서 본지구 지정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권리를 이제 주거든요. 조합이 결성되는 순간에 당신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청산입니다. 아니 그건 이 얘기를 정확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공공재개발 미선정된 것도 현금 청산되는 건가요?라고 여쭤본 거는 자. 미선정된 곳은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금 청산은 일단은 아니라고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근데 추후에 만약에 내가 지금 산 지역이 공공재개발 구역이 지정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알고 사냐고. 그러면 모르지. 그 현금 청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있는 거죠. 권리상정 기준일 전에 후에 그 건축법을 근데 듣겠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인 것 같아. 그럼 신축을 사면 안 되는 아니 거야. 그런 지역인 것 같은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니까. 서울 사는 사람도 그걸 부동산을 잘 몰라가지고 맨날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도 모르는데. 그러게 뭐 운에 일단 맡길 수도 그런 없는 거고.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좀 그렇다 하면은 일단 신축은 피해야죠. 그죠? 그리고 구축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거주가 안 하게 되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권리산정 기준 이후에 우리가 지정이 된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만약에 거래하는 것 같은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구를 묶인 데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 같은 건 실거주를 실거주를 해야 되는 해야 거거든요. 되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따져보고 들어가야 항상 되는데. 내가 토지거래 허가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나는 저 오세훈 시장이 분명히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속통합계획이고 뭐고 간에 권리산정 기준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는 역풍이 분명히 올 겁니다. 오긴 올 거야. 만약에 100% 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때까지 뭐 입 다물고 그냥 모르쇠 하고 있다가 그때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봤더니 이게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 건축 허가 받은 거는 전부 다 입주권이 주어지던데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욕처먹지 말고 미리 정해 놓으라고 모아타운처럼. 아니 아마 미리 정해 놔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아마 이거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대법원 판례까지 다 뒤져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 난 거야. 그게 작년 네. 11월 달인가 이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아마 방송하시는 분께서 이걸 모았어. 그때 200몇 명인가 300몇 명인가 모아서
이거를 소송을 진행하겠다. 행정소송 들어가야 돼요. 그거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면 행정소송 근데 아직 진행하면- 답이 없지. 아니 진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허가권자한테 먼저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토지 주고 내가 토지 매입해가지고 건축을 하겠다라고 허가 내준 사람이 구청장이란 말이에요. 네. 결과적으로 구청장한테 내가 이 토지 매입을 한 비용하고 왜냐면 이거 팔면은 입주권 하나밖에 꼴랑 못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거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했는데 허가권자가 구청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개발 허가권자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두 군데 다 소송을 거는 거야. 지금 구청장이랑 구청장한테 시장이랑 왜냐면 허가를 내줘가지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만약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면은 내한테 배액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야. 왜? 내가 여기 들인 시간, 스트레스. 이거를 나라에서 네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피해를 봤으니까 차라리 허가를 안 내줬으면 땅을 그냥 딴 사람한테 매각을 하든 다른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되는데 그 근거는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너 죽을 줄 알아 이거고 두 번째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 시에서 나는 반대한 개발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내가 시장 때문에 이 개발이 진행됨으로써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내가 감수를 했다. 시장한테도 구상권을 또 청구한다니까. 가능한 근데 얘기네. 그 두 개를 다 청구를 하게 되면 100% 시장이 져요. 그러면 뭐냐? 현금 보상을 해야 돼. 무조건. 근데 그게 200몇 명이잖아요. 지금 땅값 얼마입니까? 무적이 올랐을 텐데. 네. 땅값 얼마예요, 이거? 근데 그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2년 정도 걸려요. 2년? 2년 걸려요. 아니 정확하게 2년 걸립니다. 알겠어. 네. 왜냐면 이거 하면은 이거 우리 생돈 세금 가지고 갔다가 또 행정력 낭비하고 뭐별 야 그냥 편하게 안 사는 게 편하지 않을까? 어? 안 사는 게? 아니 사놨잖아 이미.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네. 거고 이제 앞으로 아까 전에 뭐 누구야 아까 어떤 분이 여쭤봤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처럼 네. 새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기존 거는 아니 새로 들어가더라도 권리 산정일을 이거를 안 바꾸잖아. 갱신 안 하잖아요 지금. 상기를 할 수가 없지. 내년까지 그냥 그대로 가기로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더 추가 지정을 하냐고. 추가 지정 하겠지 내년까지. 그러니까 추가 지정을 하는 거 자체가 위헌이죠. 그리고 나서 권리 산정을 정해놓고 나서 내후년서부터 또 다른 권리 산정을 또 지정을 하겠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나 여기 어디 지정할지 맞춰봐라 이거 아니야 정부에서 야 어디 지정할지 모르겠지 이러고 투자하면 너 청산인데 어디 할지 모르겠지 이러는 거잖아 지금 우리한테. 그치 투자하지 말라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럼. 실거주할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라고 그럼. 그래 실거주했어. 실거주할 사람들 어디 가서 하라고. 투자자만 있습니까? 빌라 사는 사람들이? 멍청한 짓거리를 하는 거야 이게. 이거는 정부가 바뀌어도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 게 하나도 안 바뀔까요? 아, 너무 작년에도 답답해. 이사 대책 그 발표했을 때 권리 산정 기준을 때문에 많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뭐 공모일 기준, 뭐 발표일 기준 그래서 아예 그 전년도 11월로 했던 그런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6월 말까지 6월 권리 산정 29일까지로 바뀌었죠. 바뀌었죠. 아니 그렇죠. 원래는 작년 2월 4일이었어요. 2월 4일인가 사일. 했었는데 발표하는 날짜부터 발표. 거래하지 말라 그런 네. 거야. 그때 그러다가- 현금 청산 나간다로 했다가 6월 29일까지 미뤄줬던. 네. 미뤄진 게 아니라 사실 그 국회에서 통과를 못했죠. 그 6월 29일 6월 29일에 통과가 통과를 됐기 때문에 하면서 그나서 된 거지.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행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변창흠 형님이 질러놓은 거지. 그때는. 질러놓은 거지. 근데 그러니까 그 그때는 사실 논란이 엄청 완전 컸지. 미친 생각이었지. 내가 오늘 발표할 거니까 오늘부터 거래하지 마 이거지. 그거는 근데 완전 오늘부터. 미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 나중에 진짜 못해요 진짜로. 진짜 그래, 정부- 일단은 저는 그래. 하여튼 저 생각을 해요. 하여튼 기존에 있던 분들은 그래 이호정 소장 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네. 내용이고 물론 시간이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거고. 제 앞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공재개발, 역사권 개발, 모아타운 전부 다 그 지역 내에 특화돼서 개발할 준비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동의서 작업을 안 하는 데가 내년에 구역 선정 들어가고 내후년에 들어가진 않거든요. 지금 벌써 내년에 그 뭐예요 선정할 때 이거 신청할 지구들은 벌써 지금 동의서를 작업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잘 알고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공공재개발을 준비해서 들어간다. 근데 거기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 우리 조합 추진위원회가 뭐 주민들의 있잖아. 움직임을 좀 파악을 하고 움직임 들어가는 게 파악하고. 좋잖아요. 그게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은 전화 주세요. 그 지역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면 되는 거잖아. 반대야.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30% 동의서가 얻어오니까 선정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빨리 해주겠다라는 건 나는 환영이라니까. 근데 요번에 8개 된 데는 될 만한 데가 된 거 아닙니까? 될 만한 때가 된 거죠. 네, 될 만한 데가 된 거라 저는 크게 뭐 문제 있진 않다.
권리 산정 기준일은 매 해마다 갱신해가지고 고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위헌입니다. 위헌이에요. 그다음에 요 내용도 재밌어서 내가 네. 갖고 왔거든요. 11억 원이 내렸다고요? 어떤 11억을 아파트인데? 내렸다는데 그 아파트 사연을 찾아라. 이거 진짜 대단한 아니 거예요.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무상거래했다는 얘기입니까? 아, 그런 건 아니지. 야, 그건 말도 11억 안 원짜리 되지. 아파트가 무상거래했다는 얘기? 아니, 공짜로 그- 줬어요? 매가보다 37억짜리가 26억에 거래됐다. 그래요. 직전 거래가액보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최근에 네. 최근에 이제 뭐 강남이라든지 뭐 일부 지역들 중에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뉴스 오프닝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억 떨어진다는 지역들이 막 나오는데 특별하게 너무 지금 현재 시세보다 이거 제가 저번에 방송 같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분명히 내가 부동산에 갔는데 그 물건이 없었는데 뉴스에 그 물건이 거래가 됐대. 그러니까 아니 네이버 부동산에도 안 나와. 어. 근데 그게 거래가 됐다는 거야. 그렇게 됐대. 그래서 도대체 이거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팔려고 10억에 내놨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에 내놨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는데 그죠? 갑자기 누가 7억에 거래가 됐대. 내가 살려고 그랬는데 그 집을 그래 내가 분명 부동산에 가가지고 10억 드릴게요 했는데 누가 7억에 사갔다는 거지. 근데 그 부동산에 매물이 없었거든. 근데 이사님이 이렇게 지금 늙으신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를 요새 누가 부동산과 거래를 합니까?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하지.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하지. 직거래가 가능하죠. 당근마켓에서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당근마켓이니까 그 정도 가격에 직거래가 하는 거지. 하여튼 그랬더니 요즘에 워낙 부동산 플랫폼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찾아간 거야. 도대체 이게 어떤 형태로 실거래가 됐는지 이거 막 찾아가다 보니까 이거는 기사 내용을 읽어봐야 된다. 네티즌 부동산 수사대가 야 이거 우리도 이런 거 하는 게 더 재밌지 않겠냐? 이거를 알아냈대. 강남 야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 진짜. 29,380번 게시글. 강남 땡땡 아파트 5억 폭락 거래 이유 아시는 분? 했더니 댓글 쫙쫙 달리는 거야. 직거래. 매수 매도자 성씨 같은 희희성 막 이렇게 뭐 곽씨 막 이런 사람이 곽씨 딱 봐도 부자가 아니네. 그래. 내가 다 이거라고 그랬잖아. 뭐 인제 와가지고 이게 뭐 대단한 거라. 내용을 봐봐. 근데 이게 별게 다 있어. 별게 다 있어. 네. 그래서 내려봐봐. 네. 자 지난 1일에 거래된 반포 중일단지 대박이네요. 이것도 재건축한 아파트. 네, 이거 40억 우리나라 넘는데? 최고의 입지에 갖고 있는 네. 아파트잖아요. 지금 이 친구가 26억에. 원래 직전거래 37억인데 네. 26억에 거래가 된 거야. 11억 그래가지고, 넘게. 예. 그래가지고 막 찾아본 거지 우리 네티즌 수사대가. 심플리 부동산 수사대로 하래요. 아 그래 감사합니다. 아 그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안경을 갑자기 안 끼고 와가지고 보이지가 않아. 부동산 특급 작전 막 이런 거. 다 딸기 K. 딸기 개미가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네. 그랬더니 직전거래 30평한테 11억이 11억을 떨어졌네. 낮게 된 게 거래가 된 거야. 네. 그래가지고 막 찾아다닌 거지. 어. 그 공인중개사 업소 아니 직거래 뭐 최근호가 3억이 빠진 돈을 거래했었을 때 뭐야 이거 네. 뭐야? 신축 아파트를 받을 뭐야? 수 있는 평형 등에 대한 정보가 캔해졌대요. 하나씩 캔에 이제. 나온 거야. 캐토톱처럼 이제 캔 거지.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 봤더니 33평을 신청한 주택이야. 신청한 주택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30억, 40억까지 되는 그렇죠. 건데 왜 이걸 싸게 팔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왜 싸게 샀지? 봤더니 특수관계인 거래인 걸로 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 시가 네. 대비 3억 원 이하로 싸게 거래하거나 30% 30% 이하로 싸게 거래하는데 이거 반포주공이 30% 거래가 되면은 28억까지 거래가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계상한 이제 11억 얼마가 낮춰진 그러니까. 논리가 형성이 되니까 3억 원까지만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예요. 특수관계인이라는 건 이제 친족이라든가 이제 사촌 이내 가족간이에요. 그래서. 가족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 거래했었을 때는 정상 거래로 본다. 정상 거래로 보는 거죠. 그것도 3억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세무사가 네. 알려주고 많이 받아먹었을 거야. 그러니까 맥시멈 3억이에요. 이게 호가가 작년에 거래가 37억, 최근에 호가가 29억인데 딱 3억 원 떨어뜨려서 26억에 거래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거예요. 해당 평형 주택의 호가가 29억 원까지 떨어졌다는 가정하에 26억 2,100만 원 정도로 거래를 하면 네. 가족 간 거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거를 파고든 거죠. 그러니까 세무사를 잘 쓴 거야. 네, 세무사 잘 쓴 거죠. 세무사 잘 쓴 거지.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들은 다 이제 슉슉슉 이렇게 빼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S 잠실 59제곱은 17억 조그만 원에 매도가 거잖아요. 돼서 그렇죠. 25평짜리 아파트. 최고가 22억과 비교해서 5억 원이 떨어졌는데 공인중개소에다가 물어보니까 아니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등기부등본까지 떼서 설명을 해준 거지. 야 미치겠네 이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사장님? 17억 원에 샀대잖아요. 뉴스에 나왔대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이제 화가 나니까 네. 등기부등본을 내가 떼서 보여줄게. 해가지고 보여줬더니 해당 물건은
대부업체로부터 19억 5천만 원 가량의 근저당이 설정돼서 보통 19억 5천만 원 근저당 잡을 거면 원금이 얼마입니까? 보통은 이제 그게 지금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네. 그 대출 규제가 있기 전에 대부업으로부터 대부업이 19억 5천을 해줄 정도면은 이게 120% 그러니까 원래 120% 정도 잡는데 150% 잡거든요. 얘네가 150% 잡아. 사채니까 150%. 150% 잡는 150%. 그럼 얼마 빌린 거야? 10한 2억 빌렸겠네. 한 10억 원대 좀 빌렸는데 네. 내가 봤을 때 이것만 빌린 건 아니겠지. 그렇죠. 왜냐면 집까지 잡힐 정도면 사실 마지막 거래거든요. 마지막이죠. 모든 사업하시는 분이 집 잡히는 거는 맨 마지막 제가 거래야. 얘기했잖아. 집은 더 좋은 집으로 옮겨 탈 때 팔거나 망했을 때 팔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야 이분은 그랬는데 19억 5천이 이분한테 잡혀져 있는데 네.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그래 150% 잡혀서 한 10억 원이 원금이라 칩시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은 급하니까 네. 안 그러면은 한 달에 이자를 갑자기 너네 오늘까지 안 갚으면은 손모가지 10억이니까. 하나 가져가든 아니면 장기를 하나 끌려가 어쩌라고 가져간다든지. 내 맘이지 이러고 빌려준 거지. 내 맘대로 살겠다는데 어쩌라고. 이랬더니 막 집에 찾아와서 뭐 똥 바르고 짜장면 그렇지, 시켜 먹고 예, 막 그렇지, 이래 그렇지. 버리니까. 선 긋고 막 여기 너무 어. 죽는다 그러고 입구 막아놓고 막 이런 거죠. 그렇죠. 막 딸내미 문 잠가놓고서는 얘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설마 지금도 그런 애들이 있어. 아니, 있을 수 있지. 영화 같은 일인데 실제로도 지금도 가능한 얘기일 거예요. 아니 그럼요. 왜 안 가능해? 진짜 아니, 막 이러면서 만약 민현이 봐봐. 민현님이 예를 들어서 그래 저 임피디한테 10억을 빌려줬어요. 안 갚아. 안 갚아. 이자도 안 내. 어떻게 할 겁니까? 찾아가야죠. 그럴 거야. 그래도 심리가 뭐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잠깐 한 3초만 눈을 갖고 생각해봐. 이런 씨. 근데 야간은 피해야 됩니다. 야간은 그 정확하게 시간 내에. 그래 뭐 9시인가 시간을 8시인가 뭐 네. 그 이후에는 채권 출신 네, 못하게 채권 되죠. 출신 못하게 하는 못하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직 그런 거 레미안 슈르 84제곱도 13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며 네티즌 수사 대상이 됐는데 수사 대상이 됐대. 누가 보면은 뭐 검찰 수사 대상대가 기소되는 줄 알겠어. 59제곱 실거래가와 비슷한 거나 더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하다. 보통 한 20억 정도 거래가 되는 게 네. 맞는 건데. 그랬더니 그거잖아 아까 전에 당근 하면서 곽씨 매수자와 매도자의 성씨가 동일하고 나이 차이가 30년이 난다. 등기 이전이 닷새 만에 이뤄졌다. 그래. 야, 딱 이거, 걸렸네. 이거 뭐라고 저번에 이거 특이성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여시? 아니 여시가 아니라 이건 진짜 저희 어머니가 네. 김 씨야. 네. 김가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저희 아버님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제 호적을 이제 등본 네. 뭐 뜨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띄웠는데 본까지 나오더라고. 본이 나오는데 나는 뭐 청송심씨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김씨인데 한양 김씨라는 거야. 한양 김씨? 한양 김씨. 오, 들어봤어요? 서울 양반이시. 많은 그 본관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일반적인 본관이 아니죠. 하도 신기해가지고 혹시 우리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한양 김씨가 없을 거라고 봐. 네. 왜냐 인터넷 찾아봤더니 전국에 3명 있대. 진짜요? 봤더니 우와. 왜냐면 우리 그 외할아버지가 아들이 없어요. 이거 찢었네. 왜 찢었지? 그래가지고 딸만 셋이거든. 따님 세 분이 셋. 전부 다 우리 엄마 한양입니다. 그 뭐 큰이 뭐 작은이 뭐 이렇게 셋이 있거든. 대가 끊겼네. 3명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네. 네. 돈 씨는 꽤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돈텔마마? 봤는데 돈 씨는 이제 저희 이제 친척 중에 그래요? 네. 진짜 돈 씨는 난 내 주변에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돈 씨도 희한한데 돈 얼마 많은 전에 분이. 저 뉴스 봤는데 이 진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좌 씨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좌? 들어봤어요. 좌. 예, 좌씨 들어봤어요. 좌. 웬 좌? 좌 씨가 있더라고. 좌익현. 좌익현이 어디 있어요? 최익현이죠. 최익현인가? 좌 씨가 있더라고. 이거 좌 씨일 수도 있어요. 좌. 좌씨 성함이 회전 하시고. 좌파. 이름이 파야. 아니 근데 좌파. 그래 본 갖고 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곽. 아니 본이 아니라 성이잖아. 성 갖고. 성희롱입니다. 좌 씨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거 성희롱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이제 특수 관계인 거래, 혹은 증여, 가족 간 거래, 뭐 네. 이런 거. 증여성 직거래라고 하네. 요것도 재밌었던 거예요. 해당 뭐예요, 이거? 이게 이제 이건 뭐예요? 리센츠. 리센츠. 84제곱이 22억 원에 매도됐는데 6억 원이나 비싸게 팔렸대요. 이건 이번에. 반대야. 이건 비싸게 팔린 거야. 현금 부자 중국인이 샀다.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이내 사연이 밝혀졌대. 네티즌 네. 수사대에 의해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주체가 바뀌었는데 같은 소유주죠. 같은 소유주인데 내가 개인을 법인. 갖고 있다가
사내 이사가 매도자고 그 같은 법인 내에서 개인 와이프가 감사해. 법인한테 판 거고 네 이건 세금 턴 거죠. 세금 턴 거지. 네. 내 집을 내 좀, 집을 네. 그죠. 내가 현금화하고 싶은데 딴 데다 팔기 좀 그렇고 그렇죠. 법인으로 돌리면서 양도세 법인세 털고 네, 양도세 이렇게 털고, 하려고 네, 진행한 그렇게 한 거지. 거지. 이런 방법은 되게 많이들 사용하지 않나요? 네, 그죠?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근데 집 갖고는 잘 안 하거든요. 네. 원래. 상업시대 같은 경우가 많이 상가나 하는데, 건물 같은 주택 걸 가지고 가지고 많이 오피스텔 하는데. 이런 거 많이 네. 하는데 왜냐면은 집으로도 하는 법인이 집을 살 그 상황이 많이 없잖아요. 없어, 그죠? 특별한 이 상황 아니면 피디님이 시계를 가리키면서 오늘 배가 고프니까 빨리 너 뭐 끝내라. 너 뭐 짬뽕 먹으러 가냐? 아니 이런 좋은 기사에 연지연 기자님이 계시는데 연시도 특이성 아닙니까? 연시 그래서 연놀부 말씀하시잖아요. 연시가 놀부 성이라고. 그 연시가 그 연정훈도 있고요. 네, 그분도 계시지만 연규진님도 계시고. 그 연시 그 우리가 홍보 놀부 그분이 연넓은 연흥부. 신림역 주변에 땅을 어마무시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신림동에 사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신림역 주변에 있는 그 코오롱 스포렉스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그 약간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 카페 골목 있던 데 있죠. 네. 맥주 파고 양주 파고 거기 저기 탄천 옆으로 탄천이하고 뭐야? 그 신림천. 신림천 옆으로 해가지고 있었던데 거기 다 연시 땅이거든. 제가 두산 이부 분양할 때도 그것도 연시 땅이었었어. 그 연규진 씨가 그게 돈이 많아서 아니 연규진이 아니야. 그 연규진 씨가 돈이 많아서 그 연정훈이가 한가인이랑 결혼했다. 돈 주고 산 건가? 돈이 많아서? 그 진짜 큰일 소리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남자가 잘생긴 것도 있지만 돈이 많아서 여자가 올 수도 있지. 네. 집값 내려도 대출이자 쑥.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집은 2.8%에 불과하다. 그래요. 빚내서 매입 가능 주택이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50만 채까지 늘었었는데 네. 올해 들어서는 3.9만 채로 급감을 했다. 아 그래. 그러니까 빚을 내더라도 이거 3.9%밖에 네. 안 되고 중산층 가정이 지금 LTV, DTI, DSR 다 적용해가지고 적정한 대출을 받았을 때 서울 아파트 값의 하위 2.8% 주택밖에 못 산다. 못 사는 거죠. 구매가 안 된다. 썩어집 사는 거지 뭐. 근데 이거 그 우리 저번 주에 제가 그 민현님이랑 잠깐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우리 얘기랑 어떤 걸 얘기했냐면 제가 그 옛날 2000년대라고 했었는데 그때 언제였지 내가 시기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나 그 아파트 집 사가지고 대출 금리가 비싼다고 했었을 때. 2000 뭐 그때가 6년, 그때 7년, 6년이나 얘기했는데. 2006년, 7년 그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해가지고 내가 그때 대출 금리 엄청 비싸게 주고 집을 샀었었는데. 막 7%대 막 그때 그랬어요. 만약 그 정도까지는 안 됐어 그때는 2000년도 초반은 하여튼 내가 9%에 받은 적이 있었었고 내가 용인 거 그때 수직 거 집 샀었을 때가 2006년도인가 7년도 이때 되거든요. 그때도 금리가 엄청 비쌀 때가 비쌌어요, 있었어요. 그때도 그쵸.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그때. 그때는 근데 대출을 70%까지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40%밖에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그때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때 당시 만약에 그때 당시 5억짜리 그때 뭐 5억짜리 집을 70% 하면은 3억 5천을 대출을 받아. 근데 지금은 9억짜리 사게 되면 3억 6천을 받아. 그렇죠. 그럼 대출금은 똑같거든. 어? 근데 그 집이 지금 5억짜리 집이 8억까지 돼 있는 상황이야. 그럼 비율로 따지면 똑같은 거거든. 내가 계산했던 거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때에 있는 급여랑 지금에 있는 급여랑 따지게 되면 지금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대출이 부담금이 사실 더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렇죠. 내가 봤을 네. 때는 계산상으로 따지게 되면. 근데 지금 왜 언론에서는 대출 받은 거를 왜 이렇게 힘들게 얘기를 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다. 왜냐면 대출을 받을 때 분명히 자기가 갚을 능력이 되고 능력이 그거를 되니까 대출을 받는 거지. 법적으로 은행에서도 LTV다 DSR이다 따질 거 다 따져가지고 지금 또 엄청 겁을 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사님이 그때 3억 5천 대출 받으셔가지고 나가는 이자가 지금의 2배예요. 지금 2배야. 근데 그때는 다 샀어. 집. 그렇죠. 다 샀다니까. 안 사고 버텨보자 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메꾸라 하면서 집값이 우상향으로 올라간 건데 노무현 때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기준금리가 5%가 넘었어요. 맞아요. 기준금리의 5% 시대를 처음으로 활짝 열었던 게 IMF고 그 다음이 그 서브프라임 직전에 2002년부터 2007년까지였어요. 네. 아니 그거를 왜 다 기억을 못하냐니까. 지금은 금리 낮은 거예요. 그때는 그냥 반토막이야. PIR을 보기 시작한 거야 네. 다시. 도대체 그러면은 소득 대비 수준에가 집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맨날 몇 년 걸리냐 뭐 네, 몇 보잖아. 년 그때도 봤더니 그때도 18년이더라고. 네. 그때도 18년 언저리 왔다 갔다 해요. 그때 당시도 2006년도 7년도에도.
근데 2022년도도 내가 봤더니 똑같아. 네, 똑같아요. 똑같아 18년이야. 아, 진짜 집 사는데 18년 진짜 짜증나잖아 솔직하게. 아니 좀 19년이나 아싸리 17년이면 좋은데. 17.6이래요. 다행이네요. 17.6년이나 방송에서. 18년이나 뭐 별 큰 차이 뭐가 있어? 아니 6개월 차인데. 대출이나 좀 해주지. 뭘 지금 그렇게 큰일 난다고 대출 안 해줘. 근데 대출 또 풀어주면은 이게 지금 대출 풀어주지. 15억 이상 되는 주택 내가 봤었을 때는 또 거덜난다 이거. 거덜난다. 아니야. 그리고 기존에 대출 없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도 대출을 끌어다가 또 코인이라든가 아니 더 비싼 집 사지. 네. 내가 봤을 때는 그거 대출 받아서 모두의 햇살 이런 데 투자한다니까 이제. 그러고부터 한탕 해먹고 또 도망가고. 그렇죠. 그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이 저리로 받은 사람들이 모두 주택에 투자한 게 아니 주택 구입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주식이나 비트코인에도 많이 들어가죠. 투자했잖아요. 유입이 되죠. 정말 안 하나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 대출 받아서. 아무튼 네. 그 본 목적에 아닌 곳에 사용한 사람들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항상 명함이 존재를 하지만 음. 진짜 거주할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 생애 최초 뭐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돼 있지만 너무 문턱이 낮아. 6억 이하 주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게요. 생애 최초 뭐 세상에 신혼부부가 왜 없어? 세상에 아니 있지. 있는데 서울 안쪽에 6억 이하에 음. 대출 70% 해준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에 맞는 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다세대 빌라지. 뭐. 그러니까 없어요. 아파트는 찾기 힘들고. 용산 후암동의 다세대 빌라 가격이 이제 분양가가 6억을 초과를 했어요. 그래요. 네, 참 웃기는 일이죠.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9억 초과 매매가 60%나 감소했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40%는 사는 거네요. 40%는 산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 이상이면은 사실 집으로 따져도 상당히 고가 주택인 건 맞는 건데요. 하저 운전 같으면은 제가 볼 때 그냥 아파트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9억이면? 그러니까요. 오피스텔을 굳이 그러니까. 9억 초과되는 걸 오피스텔 그래서 이거 할인 분양했어. 네, 할인 분양 하지. 안 팔려가지고. 안 팔리지. 이거 저희가 바라는 것도 이런 거예요. 집값이 안정화되려면 네. 이렇게 안 팔리고 아파트가 주요 입지에서 미분양이 나기 시작을 해야 할인 분양이라는 걸 하면서라도 떨어야겠다. 떨어뜨려서. 그러면 구축은 12억인데 아파트가 9억에서 할인 분양이 들어가는데 누가 그 낡은 집을 사느냐. 그때부터 떨어지는 왜냐면 거지. 지금 저기 파주 운정도요 30평짜리 10억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굳이 오피스텔로 9억씩이나 주고 들어갈 일이 없잖아. 들어갈 일이 없죠. GTX 호재 때문에 아무래도 네. 좀 뻥치가 되는 거죠. 아니 그것도 이게 제가 그 오피스텔 갖고 얘기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택지개발지구 신도시는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이 오피스텔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효정 소장이 맨날 얘기하는 상가잖아요. 상가죠. 업무 시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업무 시설을 그냥 집으로 사용할 수 만든 개조를 한 거죠. 그냥 주거 대체 상품 중에 네. 하나인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엔 주거가 인기가 없거나 그 지역에 그 주거가 될 수 있는 아파트 금액이 비싸지 않으면 얘네들은 절대 오를 일이 절대 없어요. 오를 일이 없어요. 여기에 도저히 아파트를 꿈도 못 꾸니까 이거랑 비슷한 모양의 어떤 상업시설이라도 들어가 살아야겠다라고 대안을 찾는 건데 아니 아파트가 10억인데 이거를 9억을 주고 왜 들어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이런 파주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뭐 예를 들어 이기 신도시라고 보면 되는데 네. 거의 근데 아직까지도 100% 된 게 아니거든요. 네 완성 아직 그리고 아직까지 주변에 집질 땅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진짜 한 50%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통일되잖아요. 그럼 그 위쪽으로 지을 게 그냥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 광활해요. 황하래. 광활해요 진짜. 그렇게 많은데 굳이 여기다가 그리고 이런 신도시의 뭐 특히나 뭐 오피스텔, 오피스텔 상가 같은 경우는 초반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2회전 정도 돈 다음에 진입하는 게 가장 현명하죠. 그래 몇 년 지나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신도시 실거주하는 사람들. 네. 첫 입주하고 나서 저는 10년 보거든요. 네. 첫 입주가 만약에 막 신도시가 막 개발되고 택지개발 큰 게 진행되면 네. 첫 주택 있잖아요. 처음으로 입주한 애들. 그리고 나서 최소한 10년은 지나야지만 여기가 그래도 좀 사람이 살만하다라고 보고 있거든. 왜냐면은 그 사이는 맨 공사판이에요. 다 공사판이고 다 공사판이야. 유령 도시 같아. 주거 환경이 저녁 굉장히 때만 떨어질 수밖에 네. 없죠. 왜냐면 그 공사 차량에서 떨어지는 거 그 뭐라고 스톤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톤칩이라고 그래야 되나? 응. 차에 다 빵꾸나 있어. 아, 맞아. 그래가지고 하도 주민들이 막 시위를 많이 하다니까 시간을 정해놨죠. 아침 7시 전에 이런 큰 차들이 그 뭐야 15톤 이상 움직일 수 있게끔 그리고 몇 시 이후에만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거를 정해놓는단 말이야. 주민들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근데 그래서 사람이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구가 어느 정도 들어가 줘야지만 우리가 말하는 키타네트 들어가잖아. 마트도 들어가고 네, 맞아요. 뭐 커피숍도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아직도 없는 신도시도 있어요. 그쵸. 솔직하게 커피 한 잔 빨고 싶어도 먹는다고 해야 되죠.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대형 맞아, 뭐. 맞아. 벌써 1시 넘었어. 그래요. 그다음에 뭐야 이제
아 이거는 이제 저기 제가 다 봤더니 이거 다 뭐 전라도 기업이더만요. 아 그렇습니까? 호반, 우미, 대방, 중흥, 제일 다 전라도 거잖아. 근데 뭐 전라도 거는 무슨 상관이야? 아니 문재인 정부 때 했잖아요. 이거 택지개발지구 몰아주기 한 거 아니에요? 계열사 몰아주기. 아 그런 겁니까? 확실합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제재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거예요. 건가? 택지개발지구 저는 이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해서도 이런 걸 왜 짓나 싶다가도 그 브랜드들 이렇게 보면 다 호반이에요. 100%다 호반이야. 호반이 왜 싹 호반이 들어있네. 아니 우리, 그냥 우리 용산에도 그 벌집 네. 하나 만든 거 호반이잖아. 100% 호반이더라고. 호반이 이 전 정부랑 무슨 유착이 있었길래 청년주택에 뭐가 들어간다 그러면 다 베르디움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도저히. 강력한 어떤 그 뭐지 관계가 있었겠죠. 물론 있겠죠. 이게 사실은 요 밑에 보시게 되면 우리 건설사 몇 개 나오잖아요. 네. 사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조금 부각되기 전에 예전에 그런데 얘기해 되나? 다 아는 그 대주건설이라고 있잖아요. 네, 대주피오래. 대주피오레 같은 경우가 사실은 예전에 문제가 좀 많았었죠. 네. 그래서 얼마나 몸뚱아리가 불어나냐면은 되겠지 조선소 인수하지. 대한조선의 언론사 저기 그렇죠. 대한화재에 네, 대한화 언론 비딩 금융 먹고. 다 그때 어마무시했거든요. 방송국도 방송국도 있었어요. 인수하고. 근데 그러니까 망했잖아. 이런 얘기 좀 망했죠. 그렇지만 호반건설도 그렇거든요. 호반이 그래요 지금. 언론사서부터 방송서부터 무슨 금융사까지 사실은 다 끌어당기는. 이 정권 밖에서 제2의 대주건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호반, 우미, 중흥, 제일은요 전라도 업체인데 이 대방건설은 경기도 업체입니다. 아니요 이거 몰라 나는 모르겠어. 나 아니요. 대박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대방은 제가 잘 아니까. 네. 왜냐면 대방의 그 회장님은 네. 원래는 그 포천하고 의정부 쪽에서 빌라 짓던 분이시거든요. 그 그렇습니다. 뭐 이동이라든지 그 포천에 올라가다 보면 대방 아파트라고 있어요. 그게 처음에 지은 거야. 빌라 짓다가 처음에 아파트 지어가지고 거기서 성공을 하셔서 지금도 본사가 일산에 있습니다. 제가 대방 거를 많이 들어갔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대방건설은 억울한 누명을 썼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유착이 없었다. 왜냐면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 파란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아마 누군가는 또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무슨 유착이 그렇게 그래서 많은지. 호반, 우미, 중흥, 제일 뭐 제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전라북도 업체라서. 네, 전라북도 업체죠. 중흥, 우미, 호반은 내가 봤을 때 못 건들 가능성이 커요. 네. 왜 부러진 돈 너무 많아. 워낙 덩어리가 커. 덩어리가 커. 근데 대방은 내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털리지 않을까. 정말 털릴 것 같습니다. 대방 본사가 저 마곡. 아니 일산에 있어요. 아 일산에도 있어요? 일산역에 자기가 원래 지은 거 있거든요. 네 대방 건설. 지식산업센터를 3개 동을 지었는데 음. 분양이 하나도 안 된 거야. 그때 하도 후져가지고. 네. 네. 그랬더니 본사를 백석에서 옮겼어요. 일산역으로. 직원은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 큰 사고를 씁니다. 이거 알고 봤더니 계열사가 40몇 개죠. 그죠? 그렇죠. 40몇 개죠. 47개. 아 대방 43개. 43개. 43개나 되고. 근데 이 중견 업체들은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보통 건설사들이 수주하는 물건들 중에 재개발, 재건축 이게 제일 크잖아요. 제일 크죠. 왜냐면 내 돈 안 들이고 그냥 내가 단순 도급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대기업들은 그거 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민간 택지라든지 신도시 이런 거 관심이 별로 입찰을 안 없어요. 두거든요. 아니, 별 관심 없어. 이거 언제 분양할지 모르는데 내가 그거 지금 사가지고 내가 왜 그리고 세금 내가지고 돈을 돌려야 되는데 그 여기다 이걸 묻어놓고 왜 하고 일할 필요가 있어? 없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견 업체들은요 시공권을 다른 데서 못 갖고 오니까 이런 걸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입찰을 봐야 되는데 이것마저 내가 입찰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할 게 없는 거죠. 할 게 없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열사 여러 개 만들어서 벌떼 입찰. 그러니까 벌떼라고 하는 거는 그래요. 이거 이름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입찰을 그냥 단위별로 넣습니다. 이거까지 얘기해도 되나? 그렇죠. 아니 다 여기 나와 있어요 다. 아, 그래요? 나온다고. 1순위, 2순위, 차순위까지요. 네, 금액대를 다 쫙 내려서 넣어요. 경매할 때 그 작전 어, 수가 네, 똑같은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면 너무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썼다. 네. 그러면 1순위는 포기야. 포기해버려. 그 2순위 어떻게 돼? 포기. 어. 3순위 포기, 4순위 포기 막 이러다가 내가 맨 마지막에 이제 낙찰된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딱 계약을 하죠. 근데 그게 돈이 없잖아. 네. 돈이 없어. 그럼 그거를 건설사에서 출자를 해주는 출자해서 거죠. 좀 네. 진행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그 택지개발지구를 하려면 최소한 그 지역 내에서 300세대 이상을 건축을 한 경험이 1억이 있어야 있어야 되거든요. 돼요. 1억을 내야 됩니다. 1억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이름도 없는 페이퍼 회사가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지역 내에 뭐 연립이라든지 조그마한 주택 이런 거 지었던 세대수 얼마 안 되는 거. 그게 300세대가 한꺼번에 300세대가 아니라 전체 300세대니까. 합해서 이렇게 다세대 빌라 뭐 예를 들어서 15세대 시공 경력이 이제 300세대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사는 거야. 그 법인을. 어. 법인을 사서 자기 계열로 다 이제 만들. 직원이 없죠. 네. 하여튼 그런 페이퍼 컴퍼니를 해가지고 집어넣고 하고 하는데. 최근에 이런 유착 관계가 뭐 그러니까 특정 업체의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게 말 그대로 특정 업체의 일감 몰아주기라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대방건설이 제가 봤을 때 제일 타겟이다. 대방건설이 제가 무슨 죄야 알기로는 또? 전라도 업체 전라도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원희형은 왜 그러는 거예요 또? 제주도 사람이 제주도니까. 김원동 아저씨 또 나왔네요. SH공사에서는 분양원가 공개. LH는 안 된다. 이거 LH가 잘못 건넨 것 같습니다. SH가 아빠면 SH는 아들이거든요. 네. 아들이 아빠한테 저 엉까는 모습입니다. 이게. 엉간다. 어. 전문 용어인데요. 김원동 큰일 났다. 김원동 이거 호적에서 파야지 이제 뭘 김원동은. 이게 희롱이 형 직선 라인이거든요. 네. 거의. 아니 근데 이걸 왜 갑자기 아니 언제까지 분양원가 얘기만 하다 끝낼 몰라. 거야. 예전에 경실련 있을 때부터 이분은 계속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견제를 아니 그때도 몇십 년째 얘기했지만 지금 당신 나오잖아요. 팬티 분양 원가를 저 원가나 공개를 하라고. 팬티가 아니라 급여 네, 급여 명세서를 공개하고. 까라 이렇게 얘기했었었는데. 그러니까 다 까요. 그냥 그냥 네가 타고 다니는 차도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보라니까 그럼. 왜 아니 현대자동차를 조져요. 핸드폰 아니 원가가 진짜 얼마인지 이분은 알고. 왜 자꾸 그 원가 공개 그 아니 원가가 얼마인지랑 상품성이랑 뭔 상관이야. 원가랑 지금 아니 뭐 그렇게 구분이 있어요? 해줘야지만 분양가가 떨어진다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게 뭐 아니 내가 아니, 원하는 왜 사람이 떨어지냐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핸드폰도 없네. 네, 아니 핸드폰 야, 핸드폰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삼성에서 이거 원가는 30만 원이야. 네. 자 봐봐. 원가는 30만 원을 치자. 근데 이거 개발비가 그렇죠. 100만 원이야. 그걸 뭘로 찾을 거야, 그걸? 그러니까 뭘로 찾아? 어? 뭘로 찾을 거야? 나 그게 이해가 안 가는 아니 거야. 그 명품 백은 원가 공개 안 합니까? 김원동 씨, 당신 명품 없어요? 아니 근데 하여튼 그래 LH는 그 SH는 바보예요? 혹시 바보세요? 그래 SH는 한다고 치자고 자기가 거기 그 대장이니까 왜 아빠를 왜 건드려? 맞으려고 한 대 매 좀 맞아야지. 김원동 씨, 저 매 맞을 시간이에요. 그래요. 자 오세요 일로. 아 좀 안타깝다 이거 지금. 노용 형호가 빨리 와 이거랑 똑같은 거야. 헌동 씨 빨리 오세요. 빨리 매 맞을 시간이에요. 빨리. 자 딸기 K님이 네. 메르디안 그건 어디죠라고 여쭤보는데 메르디안은 월드 메르디안. 월드 메르디안. 제가 예전에 그 얘기 여쭤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울산에 제가 매곡동에 월드 메르디안 할 때 거기도 똑같아 아까 전에 그거랑. 네. 왜냐면 시행사는 울산개발공사였습니다. 그 나는 무슨 공기업인 줄 알았어. 울산개발공사? 울산개발이야. 울산개발? 울산개발이야.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이거는 뭐 그 뭐예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중국 그런 지역인가 해서 생각했었거든. 알고 봤더니 월드건설의 계열사입니다.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나 회사를 만든 거지. 울산개발이라는 회사를 만든 거 진행을 한 거지. 근데 월드건설 요새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월드건설의 본사는 김포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구나. 김포 월드메리디안에 있어요. 한강시도 있어요. 아파트에 있다고요? 아파트에 네. 본사가 있다고요? 네. 이거까지 알려드리는 겁니까? 아니 이런 얘기하면 너 현대백화점 본사는 어디 있어? 압구정현대? 네. 어디 있어? 현대백화점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지. 네. 현대 아파트 단지 내상가 있어. 근데 강남구로 옮긴 것 같은데요? 어디가? 월드 건설 산업 월드 건설 산업이 계열사입니다. 계열사. 이건 계열사고. 월드건설은 따로 있고. 본사는 거기 계약서 우리가 분양 계약서 쓰잖아요. 그러면은 월드 건설 주사는 김포 지금 고촌 쪽에 있지 않을까? 아니야. 본 것 같기도 하고. 풍무. 장기동인가? 장기동? 아니면은 운양동인가? 하여튼 거기 구역에 생각 월드 메르디안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본사. 어쨌든 김원동 아저씨는 네. 계속해서 저 구찌백의 원가를 공개해라. 쌈지 가방의 원가를 공개해라. 무슨 저 나이키 신발의 원가를 공개하면 나이키의 판매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강호순 LH공사 판매기획처 처장은 개소리 하지 마세요. 너나 해. SH랑 SH나 GH랑 하세요. 나랑 결이 틀린데. SH나 하세요.
아니 왜 공기업을 건드려요? 우리는 아유. 저기 이거 해가지고 수익을 내 가지고 적자를 안 봐야 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지금 시장 가격이 얼마인데 지금 우리한테 무슨 쌈지로 만들어서 팔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아, 나 진짜 자기 것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아. 취할 일이나 열심히 하지 왜 자기가 무슨 국회의원이야? 뭐 청문회 나오는 것처럼 자기 뭐 누구? 아니 원래 공공재개발도 LH 또는 SH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요번에 그 신설 거기랑 전농호는 누가 하는 거야? LH가 하는 거 아니야? 그죠? LH가. SH는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요. 도대체. 그냥. 분양업과 공개를 위해서 이제 계속 압박을 하겠죠. 이렇게 저기 옛날에 지금 고인이 되셨나요? 강기갑 형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 같은 스타일이야. 약간. 그 민중당 네. 계셨던 그 노동- 투사잖아요, 투사. 네. 그 한복 입고 다니시고. 네, 한번 아, 입고 다니시고. 농민- 이단 접차 내시고. 맞아. 강기갑. 농민 대표. 농민운동 하듯이 농민 대표, 했다. 농민 대표. 농민운동 하셨다고. 농민 대표. 강기갑 형님 같은 거 보시죠. 그래요. 뭐 이거 원래 마지막 뉴스인데 이거 이 내용은 저기 원래 민년의 5분 브리핑이었거든요. 네. 자, 내일 모레는 되죠. 목요일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그래요. 자, 그래요. 저 랑이님이 모르는 게 누구야? 누구야? 그래 오늘도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죠. 이거 시간이 또 1시간 10분이 됐네. 늦게 와서 그래. 제가 늦게 온 걸 뭔 상관입니까? 네? 늦게 와가지고 말이 더 많아진 거야. 죄송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오늘도 저희가 전해드릴 뉴스는 다 전해드린 것 같고 요즘에 뉴스가 사실 많이 없어요. 없어요. 네. 뭐 거래 절벽이다. 뭐 맨날 억걱 떨어진다. 그거 말고는 그 얘기밖에 없어. 없어가지고 거래 거기 떨어진다는 아까 전에 빙하기님. 부동산 실화 탐사들 막 그런 애들이 그래. 그 출연해가지고 우리 알려준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 있잖아요. 저희랑 같이 오고 한번 팀을 좀 구성을 해서 거. 심플리 부동산 탐사들. 뭔가 조금 뭐 이상한 거래가 좀 있으면은 좀 찾아가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뭐 허위 매물 찾아가지고 우리가 네. 막 신고하고 막 이런 것들. 그래. 그 예전에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 하는 애들이 있네. 잡았다 뭐 이러고 허위 매물 잡았다 이러고. 그래요. 사실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 오늘 민현이 점심 뭐 드실 거예요? 비가 오니까 빈대떡이나 먹을까요? 낮에? 마이클 짱님이 오셨네요. 네. 마이크 킴님 아니시군요. 감사합니다. 짱님. 마이클 짱님 맛점하라고 말씀주셨는데 마이클 짱님도 맛있는 점심 드시도록 했으면 맛있는 점심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걸로 좀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